6번입니다. 95페이지에 쌍가루 6번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지문 한 개 정도 나오는 겁니다. 연도 1년, 그게 중요한 겁니다. 특광도는 아랫사람한테 심의 거쳐가지고 시군구에게 요청합니다. 방금 말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정할지라도 1년은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시 특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요청하지는 않겠지요. 본인이 직접 심의 거쳐서 조정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1년은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7번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인데요. 자, 요거는 몇 년 전에 한 번 나왔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빈도는 낮아요. 낮는데 1번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첫 번째 1번. 두 번째는 자,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기 전에, 그 전에 투기가 만연하니까 구역 지정한 날로부터 하기 너무 늦어.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앞에서 구역 지정하기 전에 따로 정한 날. 원칙은 언제라고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또는 뭐라고요? 고시 전에,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 이게 뭐냐? 기준일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있은 날이 기준일. 따로 정했다면 따로 정한 날이 기준일. 이 다음 날, 요 기준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1번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저를 보세요. 그 기준일은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분할해봤자 기준일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네. 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하나였는데 분할해봤자 분할된 걸로 안 해준다.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늘리는 행위는 할 필요가 없다. 저를 보세요. 만약에 그 기준일 전에 했다면 관계없습니다. 그죠? 했다면 관계없죠. 그죠? 했는데 그 기준일을 딱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2개였는데 2개 해줘요. 해주지만 그날에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증가하거나 분할되는 거는 안 된다. 한 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단독 또는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입니다. 이것도 증가했지. 그죠? 근데 저를 보세요. 봐요. 근데 다중에서 다가구는 같은 단독끼리죠. 하나에서 한 개니까 그거는 뭐 한 개든 관계없이 다 가능하죠. 그죠? 시험에요. 이게 나올 때 쉬워요. 지문에 증가되지 않는 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했다. 증가했네? 2번. 단독에서 공동 갔네? 증가했네? 3번. 맨 끝에 분리하면 분리가 증가죠? 4번. 증가죠? 그때? 근데 단독에서 단독은 증가 아니죠? 그게 답이지. 요 내용이 건축 개발법도 있어요. 전에 안 했잖아요. 요거 할 때 같이 한다고. 어디냐면 (6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정비법에서 딱 한 번 나왔고요. 개발법은 안 나왔지만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63페이지 밑에 환지 지정 등 제한 있죠? 요 나오죠, 그죠? 예. 똑같죠? 예. 그리고 요 공부할 때 같이 한 번만 따로따로 읽어주면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만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아마 오후에 특강할 때 아마 이 문제 풀 겁니다.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이번에 따로 정했다면 따로 정한 날을 모르니까 고시함으로써 알려주어라 그 뜻입니다. 넘기세요. 자, 8번에 관리처분 계획 공람 1번이 공람이다. 요거 믿고요. 관리처분 계획도 얘도 공람시킵니다. 얘도 공람이죠. 그죠? 14일이죠. 얘 공람은 얼마죠? 30일 이상입니다. 반영여부 통보 얘는 60일이죠. 얘는 통보 똑같아요. 얘도 30일. 이게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번은 뭐냐? 인가하면 뭐 하라고요? 고시해라. 그래서 여기부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할 때만 하는 것이고,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는 이게 의미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착수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 환제 방법이다. 뭐 소용이다. 아시겠죠?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만 추가적인 절차가 있다. 착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공사 착수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가면은 당연히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완료가 되면 준공 검사 실시해서 합격을 하면은 최종 도장 찍어주는 것은 뭐라 부르는 준공 인가라 부른다. 인가권자가 누구라고요? 무조건 시장, 군수 등이다. 그건 인가권자가 개발법도 준공검사권자가 공사완료 공고하듯이 인가권자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말합니까? 얘는 지자체 공고에는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이 고시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시장, 군수 등이 한다. 그런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가 되면 지체 없이 뭐라고요? 지체 없이 뭐 30일 내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그다음에 분할 후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시킨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그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만 하면 언제? 다음 날 구역 해제와 동시에 첫 번째 뭐가 들어가요? 소유권이 취득한다. 권리가 변동된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면 청산금 바로 주고받고 하겠지만 소멸시효, 그러니까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요거, 그죠?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 요 얘기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 또 하겠지만, 하지만 현재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일 때 준공인가 받는 것이고, 현재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인가 안 받겠죠. 이때는 인가 없이 하겠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고시가 되면 이제는 공사 착수입니다. 원래 왜냐면 인가 받으면 인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철거하거든요. 고시는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한 고시일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는, 이때까지는 다 나가! 포크레인 들어가지고 건물 철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칙 사용 수익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예외 두 가지죠. 첫 번째 사업 시행자가 뭐한테? 동의한테.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테. 다시 말하면 여기다, 저쪽부터 철거한다. 내 집이 여기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기간 동안 사용해라. 한 겁잖아. 그죠? 동의하면. 그리고, 그렇죠. 아직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돈 안 주면 나 못 나가. 당하는 거죠.
손실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아시겠죠? 요 기간 내다. 그리고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이때 잘 봐요. 다음 날에 해제된다. 얘는요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만 이때 해제고요. 관리처분 계획 방법할 때는 공사 완료되고 준공인가 받고 요거 공사 완료 고시한 이 다음 날 해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고시한 다음 날 해제는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는 이때 해제입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 방법은 이때 다음 날 해제입니다. 책이 나올 겁니다. 요 내용 나오고요. 그리고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아까 전에 말했던 60제곱미터 이하 2주택에서 1주택은 요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양도, 매매, 증여, 알선 안 된다. 상속만 빼놓고 그죠? 그 얘기가 요 다음 날 소유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개발법과 정비법은 힘들더라도 저처럼 절차를 좀 외워서 쓸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정비법은 더더욱이 왜? 정비법은요 6문제 중에 한 문제가 절차를 물어봐. 절차를 다음 박스 안에 뭐 기억, 리얼 해놓고 다음 중 정비사업의 절차가 옳은 것은 1번 기억, 뭐 리얼, 디귿 이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차를 통해 공부한 사람들은 그 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번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효과입니다. 1번 건축물 철거입니다. 원칙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철거합니다. 철거한 후에 인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때 여기 인가만 떨어지면 요때 철거를 시작한다 그 말이죠. 철거 시작. 그런데 자 보세요. 밑에 예외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 우범지대에 우려가 있다. 여기 보는 것도 그렇고 혹시 건물에 무너짐이 인해 가지고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받고 시장 군수 등의 허가받아서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철거할지라도 해도 기존에 갖고 있던 권리 의무는 그대로 갖고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2번에 사용수익 정지입니다. 기억과 니은 요거예요. 기억 니은. 잘 봐요. 기억 니은. 요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1번 2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이 동그라미 2번의 기억과 니은이고요. 관리처분 계획이니까 1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라. 당연한 말씀. 2번에 재개발 임대 이 중요해요. 재개발 임대 책에 있지만은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 정비법에서 임대주택은 무조건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 아니에요. 저를 봅니다. 왜 아니냐? 재건축은요. 이제 현재 분양 아파트를 철거해 가지고 다시 분양하기 위해서 건설한 거잖아요. 거기에 임대주택이 어디 있어? 없지. 그런데 재개발은 토지하고 주택만 있는데 아파트 관리처분 계획 지을 때 임대주택도 지어라 그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재건축으로 바꿔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임대. 그런데 기억 조합이 요청합니다. 재개발 조합이 요청합니다. 임대주택을 좀 인수해 달라고. 우리가 분양하기 어려워요. 당신이 인수해서 팔아달라 그 말이죠. 이때 니은이 중요해요. 니은. 우선 인수권자가 누구냐? 시도하고 시군이에요. 토주공이 아닙니다. 시험에 토주공으로 나오거든요. 우선 인수 누구라고요?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디귿은 만약에 인수가 어려우면 그때 이제 나머지 국장에게 토주공으로 인수해달라고 차선책이죠. 우선순위는 시도, 시군, 차선책으로 토주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주택을 소유한 자
줄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세입자 등. 시작. 세입자 등. 세입자 등이 요청합니다. 맨 끝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달라고. 아시겠죠? 무조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요? 조합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입자 등이 요청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시행령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했다면 공급하고 남은 거 공급 대상자 외의자 뭡니까? 똑같이 일반 분양할 수 있다. 11번 공사 완료입니다. 준공인가 1번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이다. 아니죠. 시장 군수 등이 아닐 때 기억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준공인가 받아라. 니은 토주공 등인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이미 한 거니까 준공인가를 받은 걸로 보고 그때는 그냥 인가권자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왜? 공공이니까 끼리끼리니까. 2번은 뭐냐?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일 때입니다. 1번 직접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냥 인가 없이 고시해라. 공사 완료 고시하라 그 말이죠. 3번 인가 신청받은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합격하면은 준공인가 도장을 찍어줘라. 하지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준공인가 도장을 찍어주는 자는 시장 등인데 현장 가서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거 있죠. 실시하는 것도 시장 등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내가 업무가 바빠. 현장 가서 준공검사 실시하는 것은 전문기관 등등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 했는데 전문기관 등이 합격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준공인가는 시장군수 등이 해준다 그 얘기죠. 4번 인가 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완료 고시해라. 그러니까 준공인가권자도 공사완료 고시도 누가 한다? 시장군수 등이 한다. 그 다음에 5번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 등등 있다면 밑에 사업시행자에게 그죠?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할 수가 있다. 7번 6번 해제 나오잖아요.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 이겁니다. 준공인가 받고 공사완료 고시가 이거 줄인 겁니다. 준공인가의 고시가 준공인가 받고 지자체 공보에 공사완료 고시 이거 말한 겁니다. 이때 뭐라고요? 이때 이날의 다음 날에 나오죠. 해제된 걸로 보지만 가로원에 관리처분 계획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얘기. 자 끝에 니은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 그러니까 정비구역에 해제되었을지라도 조합이 동시에 해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쌍가리 2번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1번 소유권 이전 절차 이 원칙 아까 요거요. 지체 없이 그죠? 뭡니까? 분통토 대지확정 측량 토지 분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니은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해라. 3번 항상 다음날 이전고시 다음날 소유권 취득이 3번은 갑구 형태라면 4번은 뭐냐? 울고 설정되는 것들은 설정된 걸로 본다 그 얘기죠. 그죠?
임차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기된 권리가 나와줘야 되겠죠. 등기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고, 아니면 대항력권 가치 임차권이죠. 그러니까 임차권은요, 등기가 된다, 아니면은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른 것들은 등기된다는 말 없어도 다 등기되는 것들이거든요. 설정된 걸로 본다. 3번에 자, 요거죠.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고시가 되면 얘도 지체 없이 뭐라고요? 없이 등기한다. 얘는 무슨 등기죠? 부당 등기될 일종의, 얘도 숫자로 만나요. 숫자, 얘도. 이거 지체 없이.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먼저 행정청은 촉탁,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신청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내에 타등기 없이 안 돼. 안 되죠? 하지만 뭐 예외 규정조차도 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그것이 1번, 2번이고요. 3번,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정상금, 요거 뭡니까? 이제 오버된 것, 된 것은 정상금으로, 그죠? 지급하고, 그래서 모자르는 것은 징수하겠죠, 그죠? 1번, 대지 건축물 분양받은 자가 옛날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지금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뭐 있어요? 차이가 있다.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다음 날 안 놉니다. 다음 날은 토지나 건물을 내가 분양받는 것이고, 요 이후에 줄 거는 주고 받을 거 받자,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된다. 이번에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했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이건 이래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고시 이후에 지급한다. 근데 돈단 너무 큰 거야. 땅덩어리 너무 큰 거야. 몇 억씩 줘야 돼. 몇 억 받아야 돼. 그럼 뭡니까? 요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이전 고시 전이라도 조금씩 징수하거나 조금씩 지급할 수 있다. 그 얘기.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끝에 그게 중요해요. 그냥 앞에 내용은 뭐 요 기간이니까 그걸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가격은 옛날 거든 분양받은 거든 규모,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를 해야 된다. 4번 정상금 징수 방법, 기억,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인 경우에는 만약에 정상금을 징수했는데 안 냅니다. 지방세납, 세금 징수하듯이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요. 니은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이 아니에요. 받을 방법 없는 거잖아. 그럼 방금 말한 시장군수 등에게 부탁합니다. 부탁이 뭐요? 위탁이 위탁. 부탁은 위탁을 해요. 그자가 세금 걷듯이 걷어줍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개발법도 4%. 정비법도 4%입니다. 5번에 정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공탁할 수가 있다. 6번에 소멸시효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저당권의 물상 대비입니다. 정비구역이 있는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가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했다. 전부 다 보니까 압류 아시겠죠? 전부 다 압류. 그러니까 정상금이 돈단위 커 보니까 2억이야 2억. 정상금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뭡니까? 징수 아니고 지급.
줄 또 2억인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1억이라는 융자가 있었네, 은행에. 2억을 탁 줘버리면 먹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 지급하기 전에 1억을 압류시키면은 1억만 주겠죠, 그죠? 예, 그 뜻입니다. 청문. 국토법은 청문 개시실 요거잖아요. 기억나죠? 개시실. 그런데 정비법상 국장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해야 된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에 등록 취소하기 전에 정. 2번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업시행 계획 인가 취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취소하기 전에 청문 실시. 정추조사관. 시작. 정추조사관. 한 번 더 시작. 정추조사관. 한 번 더 시작. 정추조사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10년 차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나오겠죠, 하다 보면. 뭐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겠죠. 언젠가 나오면은 쪽지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있죠. 추진위원회가, 그죠? 구성할 때 선정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업이 뭐냐? 먼저요. 1번,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 밑에 자본, 기술, 인력 등을 갖추어, 그 기준 갖추어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이 옛날에요, 국장이 갖다 바뀐 겁니다. 이제는 뭐 조합에, 그죠? 아까 말했던 그 내용도 바뀌었잖아요, 그죠? 무조건 시도. 하지만 맨 끝에 보세요. 한국리에 지금 토주공이죠, 토주공 또는 한국감정원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 방식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있는데 철거는 A가 하고 설계는 B가 하고 시공은 C가 하고 회계감사는 D가 하고 안전 진단 업무는 E가 하라, 그 말이죠. 그죠? 따로 하라. 내가 설계하고 내가 시공할래. 그럼 뻔해 보이잖아요, 벌써. 안 된다. 따로.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 진단 업무는 병행이 안 됩니다. 철설시회안. 시작. 철설시회안. 이거를 중국말 해야 외워집니다. 철설시회안. 3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니고 위임. 4번에 결격 사유는 읽어주시고요. 다만 3번에 2년, 5번에 2년, 6번 2년, 결격 사유는 한 번 안 물어봤는데 나왔다 하면 그냥 연도를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자, 미성년자 안 되지, 그죠? 대표 또는 임원만 안 되는 겁니다. 딴 건 돼요. 대표, 임원만 안 돼요. 딴 건 됩니다. 그리고 자, 5번. 자, 임직원이, 그죠? 이렇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결격사유다. 당연 퇴임. 퇴임에도 효력은 잃지 않는다. 유효하다. 6번 동그라. 6번은 가끔 나옵니다. 등록 취소. 얘는 나왔어요. 한두 번. 취소 사유인데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첫 번째 등록을 취소하거나, 두 번째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1번, 4번, 8번, 9번 1, 4, 8, 9,
찾아서 동그라미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영업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적인 취소 사유 4개만 알면 되겠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취소해야 한다. 업무를 지가 안 합니다.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 그 말이죠. 그럼 안 할 거면은 취소해야 한다. 8번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처분 받은 기간이 합산해서 12월을 초과한답니다. 옛날 12월을요 6월로 바꿔냈습니다. 6월로. 자, 12월은 몇 년이죠? 그러니까 3년, 2회, 1년. 3, 2, 1, 피. 맞죠? 3, 2, 1. 3년, 2회, 1년. 1년은 12월. 9번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등록 중 대여. 그러니까 짧게 줄이면 명의 대여, 등록 중 대여입니다. 일종의 명의 대여, 등록 중 대여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양이 너무 많죠? 그래도 같이 본 겁니다. 차차 이제 문제풀이 과정 가면서 이 중에서 또 압축될 겁니다. 될 거니까 지금은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후 특강 듣는 분들은 자 3시 10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몇 분? 3시 10분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